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 인식되면서 현재 시간 오후 2시쯤인데 반등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선한 이슈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ST마이크로와 삼성전자 간에 협업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 함께 보시고요. 연내에 18나노 공정으로 MCU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의 팹리스 파트너사인 어버브 반도체가 연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내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개발 소식이나 양산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므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은 AI 시장,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공략하려고 MCU의 공정을 집적화를 올려서 18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나노 공정이 집적화가 올라갈수록 전력 소모 양도 줄어들 것이고요.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18나노로 칩을 생산하게 되면 세탁기 전력 소모가 40% 줄어든다고 하죠. 현재 20나노대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에서는 제법 고집적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MCU라는 마이크로칩 유닛이 가전 제품이나 생활 기기 쪽에 들어가면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호칭을 달고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AI 칩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을 해서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처리해서 그 말의 명령어대로 실행되거나 프로세싱 되는 그런 제품이 이제 AI가 들어간 IoT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AI 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8나노 공정에 MCU를 개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전 쪽으로 이 세계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업한다는 게 또 유의미한 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ST마이크로라는 업체는 MCU 쪽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만 언급이 되고 있지만 어부부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밀접한 이 가전제품 팹리스 파트너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동개발 현장에 어부부 반도체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6월 19일자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밝혔었죠. 어부부 반도체는 가전제품용 반도체 팹리스 기업으로 삼성전자 고객사의 파트너사라고 되어 있죠. 어버브 반도체의 대다수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전자기기에 공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팹리스를 삼성전자는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밀접해 있는 팹리스가 어버브 반도체이므로 지금 18나노 공정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버브 반도체가 빠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MCU라는 게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CPU를 사용하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AP라는 칩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중앙 처리 장치 격인 이 MCU는 가전제품에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마우스의 입력 신호, 키보드의 입력 신호, 모니터의 출력 신호 이런 것들을 이 CPU가 담당을 해서 그것들을 처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 신호들을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CPU가 되겠습니다. 그런 중앙 처리 장치가 가전제품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측 아래에 보이시는 이 반도체 칩들 가운데에서 보통 이렇게 생긴 제품이 MCU일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뭐가 MCU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둘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기 포트에 꽂히는 입력 신호라든지 이 선으로 나가는 뭐 출력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전지처럼 생긴 게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세탁기를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예약을 하기도 하잖아요. 예약을 하면은 그걸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저장 기능이 있는 전화를 저장해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1과 0으로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신호를 이 MCU가 받아서 그것을 처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일부의 저장 능력이 있는 처리 속도에 특화된 프로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판 통틀어서 저장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기판 자체를 개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완성품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 처리 속도에 특화되어 있다면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그리고 저장 능력에 특화되어 있으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흔히 아는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SSD 이런 걸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우리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 카메라, 모니터, 세탁기, 자동차 이런 가전 제품들, 냉장고 이런 데 모든 제품에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 이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AI가 추가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물과 대화도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죠. 그런 만큼 그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칩이 그 대량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만큼이나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나노의 집적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18나노 공정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DDR5로 예를 들자면은 DDR5 같은 경우는 3나노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6배 정도 높은 18나노 공정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이 가전제품에는 그동안에 이 MCU가 집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집적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 만큼이나 단가도 올라갈 것이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가전에서 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가전의 공급 단가가 올라가면 매출액도 증가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 산업이 지금 온디바이스 AI 산업으로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AI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패턴들, 사용자 패턴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수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수집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한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팹리스인 어보브 반도체가 ST 마이크로와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18나노 공정의 MCU를 지금 올해 연내에 개발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또 매크로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도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 반도체 종목을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을 본다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적절하지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번 영상에서 윈팩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윈팩이 지금 어보브 반도체의 자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찍고 있는 것이고, 윈팩은 후공정,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는 전공정 중에서도 맨 앞부분인 팹리스 IP 설계 쪽에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외주를 맡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어버브 반도체와 윈팩, 삼성전자 통틀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그 가전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바일 가전 쪽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분기에만 3조 1,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솔루션 파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파트죠.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가전이라든지 모바일 쪽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 DS에서는 다소 흑자와 적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솔루션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에서 흑자로 메꿔주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보다 가전 모바일 쪽에서 힘을 잘 내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성전자가 고집적 MCU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저점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순매수를 늘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또 선물 시장, 현물 시장 할 것 없이 매수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660이 연내의 최저점인데 660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690대까지 뚫었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713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사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사고 있는 상황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점으로 인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24년 초반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버브 반도체 할 것 없이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24년도에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AI 산업이 아예 망한 것이 아닌데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 빠졌으니까 사실상 저점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려면은 어떤 새로운 재료라든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 자체에는 공포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별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코스피 자체가 지금 저점이었던 660을 뚫고 하향 돌파하지 않는 한 지금이 저점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기대감이 다 반납된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은 최근까지 HBM 찐 수혜주들 위주로 매집을 해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요. 그것과 같이 본다면 어부부 반도체도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연관해서 지금 외국인이 매집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나 종목적인 측면에서나 지금 저점 구간 인식되고 다시금 반등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